네, 이어서 두 번째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 커리큘럼 만들기 위해서 수업 가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기억나시죠? 네, 대상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페르소나를 정하고, 특강 환경을 세팅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환경을 확인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잘 모은 다음에 이거를 쪼개서 부주차별로 목표를 세팅해 놓고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학생들을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를 달성할 거다 라는 결론까지 도출을 하시면은 가설이 나온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 가설을 만드셨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수업 가설의 주의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수업을 통해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안에 들어간, 가설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우리 커리큘럼에 대한 계획, 구체적인 계획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검증의 과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실전 수업을 통해서. 자, 다음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고요. 설정을 해야. 그래야지 나한테 나중에 이게 다 나의 노하우로 쌓이게 됩니다. 검증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거 왜 하는지, 왜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런 아이들을 모아야 되고, 왜 이런 아이들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의 목적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네, 좋습니다. 자, 이 검증 결과를 내 노하우로 누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될수록,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발전하는 강사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것은 천재들의 영역이었어요, 제 생각에. 제가 성공한 선배 강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이 이거를 구체적인 자기 노하우를 예전에 뭐 그런 메모 앱도 없고 스마트폰 시절도 아니었고 스마트폰 시절이 됐어도 그걸 이제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도 아니었고 그죠? 그런데 이런 자신들이 수업해 왔던 결과들을 나름 자기 머릿속에다가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러니까 제가 천재의 영역이라고 한 겁니다. 저 같은 일반적인 범인은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서 내가 볼 수 있는, 딴 사람 볼 필요 없죠. 내가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고 내가 의도한 건 A였는데 A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A 플러스가 나오더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해 놓고 다음번 특강할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검증 결과를 누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학원 상황에서 내가 지금 특강을 깔려는 학원에서 이게 실현이 불가능하면 힘들죠. 아주 짜잘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전자칠판이 있어야 됩니다. 제 수업의 속도는 전자칠판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수업 진행의 속도가 나오는데, 이게 없으면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수업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 가설을 세웠으면 이게 실제로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검증 결과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화를 안 하면 수치화 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구별해 놓지 않으면은 이게 내 머릿속에 쌓여버리고, 그냥 마지막쯤에 애들이 선생님 좋아요 하고 선물 주니까, 아유, 선생님 다음에 꼭 올게요. 이러고 하면 나 수업 되게 잘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내 수업을 통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얘네들이 그 전에 모르던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빵꾸가 한 10개 있던 거를 3개까지 줄여놨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선생님들께서 착각에 있다가 애들이 나를 배신했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수업 가설을 검증할 때 실제 내가 수업을 통해서 통해서 이거를 실현시켰을 때 그때 그 나오는 결과를 내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누적을 시켜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게 목적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냥 좋아 보여서 따라하면 안 되고요. 누적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결과를
내가 해석할 때 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최대한 객관적. 사람이 100% 객관적이긴 힘드니까.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음에 내 컨디션이 다르고 내 처한 환경이 다르더라도 써먹을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냐? 정확히 말하면 아, 스타트업 회사들의 아이템, 그 상품 검증하는 단계에서 나왔습니다. 용어들은 거기서 많이 빌려왔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그럼 intended test. 자, 여기서부터 좀 실전의 느낌이랄까요? 어, 이제 선생님들이 좀 익숙한 영역? 이래야 될까요? 제가 이 테스트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제가 특강이나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효과를 보는 게 이 테스트입니다. 자, 특강 커리큘럼 만들기 첫 번째로 입반 테스트 만들기인데요. 자, 테스트만 잘 만들어도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장담합니다. 테스트만, 내 반에 입반한 테스트만 잘 만들어도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테스트 하나로 설명을 끝낼 수도 있어요. 제가 현재 그렇게 하거든요. 자, 점수, 문제 유형. 당연히 테스트 보면 점수 나오겠죠? 자, 어떤 유형에서 얘가 맞고 틀리고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진도 확인할 수도 있고, 얘가 제대로 소화를 했나 안 했나? 특히 수학생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시죠?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되게 노가다인데, 얘가, 저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를 할 때, 요걸 말씀 안 드렸네. 이 테스트를 할 때 누적하기 쉽게 만들려면 최대한 객관식으로 보셔야 돼요. 객관식으로. 주관식은 답의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주관식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증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 채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채점 결과를 내가 데이터로 누적을 하려면 객관식으로 만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식으로 만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객관식으로 만들면 학생들이 테스트 보는 시간이 확 줄어요. 주관식보다. 당연한 얘기죠. 어, 그래서 내가 주관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객관식으로 만들 수 있나.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답별로 이유가 나오겠죠. 영어 같은 경우는 얘가 답이 1번인데 2번 했던 경우 단어가 빵꾸 난 거다. 3번 했던 경우는 얘 주제문 못 찾는 거다. 4번은 한 경우는 얘가 해석할 때 얘 문맥에 따라 다이어를 모르는 거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아예 개념이 없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유를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 특정해서 오답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이 시간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정해진 시간 내에 다 푸나 못 푸나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또 풀이 시간은 뭐가 있냐면 학생들 컨디션에 따라서 이 풀이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학생이 원래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학생인 경우들도 있는데 엄마가 강제로 놀겠다는 걸 끌고 갖고 대충 하기 싫어하는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춰 좀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최대한 테스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잘 만들어진 테스트의 결과는 학생에 대한 맞춤 솔루션이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딱 나오면은 제가 좀 이따 제가 쓴 테스트의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어, 잘 만들어진 테스트의 결과가 딱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 에로디오 랩스의 음, 그 솔루션을 가지고 핸드폰으로 OMR 카드를 촬영을 하면 바로 이제 리포트가 나와요. 자, 그거 보는 순간 거기에 이제 모두 출력하게 제가 세팅을 해놨냐면 예비고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지역, 목동 지역에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쌓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거 보는 순간 고등학교 어디 가려고 하세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목동이 제일 유명한 학교 뭐 하면 강서구 가려고 합니다. 강서구 가면 1학년 때 내신 한 2등급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3등급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바로 나오는데 거의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특히 이거 어떻게 하면 만들기 쉽냐면요. 테스트를 만들어서 현재 그 학교 다니는 애들 줘보잖아요. 그럼 걔네들 테스트 점수 보고 이 점수랑 비슷하면 걔랑 등급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거의 100% 맞습니다. 음. 자, 학생에 대한 맞춤 솔루션, 그리고 어디가 빵꾸 났는지 우리가 유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로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로 이렇게 딱 나오면은 바로 상담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테스트 결과, 테스트 시험지 가져가서 테스트 보면은 시험지 채점해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상담하지 마시고 또는 그거 보면서 전화로 상담하지 마시고 최대한 리포트로 만들고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그냥 리포트 링크로 나올 수 있으면 웹으로 나올 수 있으면은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바로 상담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최초의 이런 테스트는 어, 2000 몇 년인지 2017년도부터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계속 개량해 가면서 쓰는 건데 자,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예전 처음에 만들 때 어, 툴이 별도로 없으니까 엑셀로 만들었었어요. 엑셀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노가다 해야 돼요. 번호를 쭉 입력을 하고 다 입력을 하면 이제 엑셀 수식에 의해 갖고 이제 리포트가 나오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제가 거의 다 만들고 옆에 아주 운이 좋게도 바로 옆에 수학 선생님이 엑셀 거의 마스터 수준이라서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들도 주변에 엑셀 좀 하시는 분 도움을 받으시면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내 수업에 맞는 학생인지 명확하게 판별. 저 같은 경우 시장 이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평판을 넓힐 때 이 테스트 가지고 넓혔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 특정 학생들은 점수가 너무 좋은 학생들은 학원 안 다녀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학원 안 다녀도 이 학생은 진짜 안 다녀도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점수를 보면 얘가 나보다 영어 잘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 어,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잡지는 않고요. 아니 엄마들도 알아요. 그 정도 하면 얘가 잘하는 거 알면 얘 그 수업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이 학생 기본적인 영어 실력 굉장히 좋은데 내신 들어가면 조금 빵꾸 날 수 있으니까 문법 특강 듣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수학을 공부를 하고 수학 점수 물어본다면 그 시간에 그냥 수학에 올인하시고 3월 달에 내신 시작하면 그때 들어오면 된다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제 수업 들어오면은 저의 예상으로는 이 잘하는 애들은 제 수업에 들어왔을 때 지루해 하다가 나가면서 그냥 별로다라고 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차라리 그런 애들은 어, 빨리빨리 보내고 학원 안 다녀도 될 것 같더라.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면서 꼭 등록을 하고 가세요. 솔직한 학원이네, 그러고. 네. 그래서 이거 내 수업에 맞는 학생인지 또 점수가 너무 낮아버리면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학원 수업 들어와서 저는 열심히 수업을 하겠지만 얻어가는 게 훨씬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소수 수업이나 1대1 수업을 먼저 하고 그때 뭐뭐 해야 될지 이제 적어드리는 거죠. 최소한 단어 2,000개 외우고 방학 동안에 겨울 방학 동안에 단어 2,000개를 외우고 그냥 과외를 붙이시려면 이거 요구하시라고 쭉 써서 드려요. 그럼 신나 어머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군데 더 다녀보다 얘가 상태가 맛이 갔구나 싶으시면 근데 사실 그 아주 못하는 학생의 어머님들 아시죠? 자기 아이의 상태. 그런 경우가 많고 오히려 저한테 뭐 과외 선생님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뭐 이제 과외를 할 만한 실력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이제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러는 편입니다. 하여튼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수업 들어왔다가 좀 나쁜 소문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다 컷을 해냅니다. 음. 그리고 테스트 결과는 누적해서 분석을 하죠. 당연하죠. 내가 만든 테스트니까. 엑셀로 모으던 저같이 이제 웹을 사용하던 웹 솔루션을 사용하던 자, 뭐가 됐든 이 데이터를 계속 누적을 하면 내 데이터가 나오고요. 데이터가 나오죠. 그럼 요새 트렌드도 알 수 있습니다. 애들이 생각보다 요런 문제 유형이나 요 정도 수준까지는 요거 오답을 할 때는 이거 이쪽으로 많이 가는구나. 이런 것들도 계속 쌓이잖아요. 어. 그리고 작년에는 이 정도 점수대에서 이런 거 틀린 애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같은 점수대는 요쪽을 틀린 애들이 많네. 이런 것도 트렌드도 좀 제가 파악을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최근 3년 동안 테스트 본 학생들이 대략 700명 정도 테스트를 봤어요. 예비고일 애들이. 어, 그래서 700명 정도의 데이터가 지금 모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데이터가 모이서 정확도는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략 200명 전후, 200명 조금 넘게 의 예비고일 학생들을 요걸로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비고일 특강 같은 경우에 어, 요거를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학생들 편할 때 와서 보고 저한테 상담실에서 전달을 해주면 제가 채점 앱을 돌려가지고 리포트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리포트가 생성이 되면 어머님 통화 가능 시간, 그동안 코로나였잖아요. 통화 가능 시간 확인해 갖고 제가 이제 전화 가능한 시간이랑 맞춰가지고 상담실에서 예약을 잡아주면 그때 전화를 하고, 그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 대면이 가능했을 때는 어머님들한테 요일, 제가 요일을 비워가지고 상담실에 드리면 상담실에서 그 30분 단위로 예약을 잡아주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하고 이 테스트 결과 갖고 상담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요즘 그 가장 최근에 지금 올라오는 예비고일 아이들이 어떤 트렌드에 있고, 저는 다른 것도 물어보거든요. 수학 어디로 다니기로 했냐, 어디서 공부해, 중학교 때는 어디서 공부했냐, 영어는 어디서 공부해, 중학교 때 어디서 공부했냐, 자 어떤 거 했냐, 아이가 좋아하냐 아니냐, 이과 성향이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이제 모이고 그걸 기록을 해놓으면은, 예, 요번 올라오는 아이들의 대략적인 저한테 올 가능성 있는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 저의 지금 세미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본인만의 커리큘럼이 있는 경우에 제가 그 할인해드린다고 했던 그 설문조사에도 신입생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조사하는 항목이 있었죠. 거기 나만의 테스트가 있다 그러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요번에 한번 이 약물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처음에 나오는 게 완벽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처음에 만들어 놓고 조금씩 개선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고1, 이제 예비 고2, 예비 고3 아이들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내신 점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점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대략적인 아이의 수준은 알지만, 저는 그거, 일단 저도 이제 예비고 2나 예비고 3 같은 경우에 수업을 하게 되면, 특강을 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은 그냥 점수만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점수랑 내신 등급이랑 모의고사 등급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그랑 제일 많이 틀리거나 어려워하는 유형 이런 거 정도만 확인을 하는데, 얘네들이 뭐 때문에 틀리는지가 궁금하니까 오히려 이제 첫 시간이나 이럴 때 테스트를 좀 보기도 해요. 얘가 오답을 뭘 하나, 이런 걸 좀 보려고. 자,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을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자, 이건 강추한다, 강추. 꼭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만든 테스트 황성진T 예비고일 잉글리시 테스트 버전. 자, 2.0입니다. 자, 1.0이 엑셀 버전이고 2.0이 이제 웹 버전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시험 볼 때는 종이로 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영어 선생님들은 보시면 아시죠? 제일 처음에 뭐부터 물어보냐면 품사부터 물어봐요. 아주 쉬운 거부터. 고3 수준까지 문제가 100문항이 있고요. 자, 이걸 60분 안에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품사 같은 경우는 푸는데 거의 1초 걸리니까요. 알면은. 어. 그래서 요거, 자, 요런 문제를 100문항을 아주 쉬운 이 품사 선택서부터 고3 수능 수준 문제까지 분포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역, 제가 가르치는 지역에 이 아이들이, 이 테스트를 보는 아이들이 갈 만한 확률이 있는 고등학교들의 내신 유형들을 다 반영해 놓거나 아예 기출문제를 쎄려 박아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테스트는 100문항에 60분이고 모든 문항은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처음에 주관식을 포함했었는데 나중에 다 올 객관식으로 바꿨어요. 이게 누적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누적이. 그 다음에 가장 기초부터 고3 수준 포함하고 내신 70, 수능 30%의 비중입니다. 수능은 딴 거 없고요. 고1 수준 모의고사 문제들 있죠. 고1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고1 모의고사는 중학교 학원에 좀 풀어볼 확률이 있으니까 사설 모의고사 위주로 10%, 10문제, 100문항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2 수준 모의고사 문제 10문제, 고3 수준 모의고사 문제 10문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유형별로. 자,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원래 한 개의 웹페이지로 쭉 나오는 건데, 영역별 종합평가에서 단어 품사 파트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단어 다이어 파트 뭐 이렇게 쭉 파트별로 돼 있고, 여기에 점수대별로 요 멘트가 나오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다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거든요. 에르디오 랩스 새로운 기능 해가지고. 예, 그거 링크는 제가 요 영상 밑에다가 기억이 나면 제가 요새 정신이 없어서 네,
밑에다가 영상을 링크를 같이 달아놓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혹시나 만약에 이 이거 보고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보고 밑에 링크 있나 봤는데 없다. 그럼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한 99%는 무조건 달지만 혹시나 1%의 가능성으로 혹시나 깜빡하게 되면 예 누가 이거 링크 어디 갔나요? 라고 하면은 제가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달겠습니다. 아니면 성격 급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제 거 강사 키트님 채널 가셔서 거기에서 그 에로디오 랩스 그 주제별로 이제 영상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에로디오 랩스 OMR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이 그 점수대별로 어떤 멘트를 넣을지가 평가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보기 좋아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이런 거 다각형 폴리곤이 나오고요. 성적분표 도표가 나오고 종합평가 여기 있습니다. 종합평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예상 등급은 최저 2등급, 최고 1등급 수준이며 내신 예상 등급은 최저 5등급, 최고 2등급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신이 좀 쉽고 외곽적으로 가면 2등급까지 가능하고요. 목돈 기준으로. 그 다음에 좀 엄청 빡센 데 가서 실수를 애가 많이 했다. 최악의 경우 5등급이 나온다. 그래서 내신 적합성은 강서시, 양정시, 대일시, 영일시, 한가람시, 목동시, 진명시다. 자, 그래서 요 목동 지역의 메인 학교 7개에 가서는 C다. 얘가 최악의 경우 5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A등급이 나오면 별도의 영어 학습이 필요 없다. 학원 안 다니셔도 된다. 얘가 영어 실력이 나랑 비슷하거나 고3에서 잘하는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다. B 같은 경우는 얘 지금 1학년 수준에서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학교별 내신 유협은 좀 필요하다. C는 학원 다니셔야 될 것 같다. 자, 이 정도로 평가에서 종합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테스트로 그냥 설명에 퉁입니다. 아니, 이거 보고 저랑 1대1로 상담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종합평가가 이렇게 나오고요. 스마트폰으로 채점을 하고 핸드폰으로 그냥 사진 찍으면 됩니다. OMR. 그 다음에 결과 리포트 링크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 모든 게 무료니까 필요하신 분은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Meaningful Time for Lecture. 자, 수업 시간, 의미 있는 수업 시간을 기획하는 걸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한 타임을 구성해 봅시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타임이 3시간인데 수학 선생님들 뭐 4시간 수업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2번 막 하시는 분들 한 번에 2시간, 2시간 반 하시기도 하는데, 뭐 1시간 반씩 3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한 타임 구성하는 거. 자, 보면 이런 식입니다. 수업 진행 예시입니다. 테스트 앞에 20분을 보고, 구문 독해 40분, 유형별 독해 50분, 문법 50분, 요약 정리 20분. 이게 이제 제가 수업하는 거, 제가 요번에 특강하는 거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 예전에도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 맨 앞에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잠시 텀을 드렸는데, 바로 나오십니까? 테스트 왜 맨 앞에 합니까? 지각하면 될 때. 여기 테스트 이후에 여기서부터 실제 수업하는 여기까지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래서 요 20분 정도 안에 늦게 오는 애들은 그냥 끝나고 나서 테스트 다시 보고 갑니다. 테스트 다시 보고 가고, 20분을 넘어가는 애들은 이제 앞에 영상 뭐 좀 보는 거 제가 확인을 하고, 뭐 한참 늦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요렇게 엘리베이터가 막히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에 막히는 학생, 이런 학생들까지 너무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김밥 우고우고 먹고 오는 애들까지 자 포함해서 요 테스트 시간 20분을 앞에다 두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좀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 수업 진행 이렇게 합니다. 고려하면 좋을 것들 말씀드릴게요. 자, 학습 포인트 아까 전에 세부 계획 쓸 때 학습 포인트를 최소 3개 정도를 최소 3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체크하기가 힘드니까 자, 학습 포인트를 내가 정해놓은 걸 어떻게 배분을 할지, 요 시간 수업 진행 중에 어떻게 배분을 할지, 학습 포인트를 수업 진행 중에, 요 한 타임 중에 이 학습 포인트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생들이 거의 금붕어랑 비슷한 수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해서 알아먹는 학생이 있으면 걔는 학원 안 다녀도 되는 애잖아, 원래.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애는요. 그래서 보통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몇 번을 내가 반복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업 중에는 한 타임 안에 세 번을 반복합니다. 요약 정리까지. 세 번을 반복하고. 이게 저의 기본적인 그 프린시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 이게 고려라고 해서 고려, 머스트가 아닙니다. 참고, 컨시더레이션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나눌 때, 제가 일방적으로 주입해서 강의하는 시간, 제가 설명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학생이 스스로, 야, 그럼 한번 풀어봐. 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을 거고, 같이 보면서 풀어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보통 수업 시간을 나누거든요, 세 개를. 구문독해 안에서도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학생한테 한번 시켜보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는 게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대화하듯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요 안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음.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눠보는 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원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 자, 다음에, 한 타임에 소화 가능한 분량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야지 이 분량을 곱하기 해갖고, 이게 뭐 8주차다 그러면 곱하기 8하면 책 한 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지각하는 학생 어떻게 할지 저기 말씀드렸죠. 자, 계획가들에게 시간이 모자라거나 남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요거는 이제 짬이 차신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거의 자연스럽게 시간 거의 맞추시죠. 거의 맞춘데 혹시나 시간이 모자라면은 내가 이 부분을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줄 건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 때 미리 조금 더 일찍 부를 건지 아니면 남길 건지 이런 거를 미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놓으면 혹시나 선생님이 요 진도를 나갈 기로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분량이 있는데 이 분량이 분량에서 이 분량을 했는데 혹시나 시간이 모자라다. 너희들은 열심히 했는데 내 실수로 모자라다면 미안해서 수업을 더 해준다. 미안해도 대신 더 하는 건 20분을 최대 20분을 넘지 않을 거다.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죠. 그다음에 수업을 못 따라가는 신호가 보이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일단 이게 저는 수업하다 보면 까먹어요.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수업할 때 처음에 구문독해쯤에 만약에 구문독해나 유형별독해 요구할 때 요 시간표대로 했을 때 한 요쯤에서 얘가 잘 못 따라가거나 얘가 눈이 벙 떠 있거나 얘가 뭐 필기는 하는데 저게 거의 영혼 없는 필기 같거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 아까 필기한 거 갖고 와봐라 라고 하고 이제 보면서 여기 너 솔직히 이해 잘 안 가지 않았니? 네 눈이 딴 데를 봤었는데 혹시 사시니? 뭐 이렇게 해서 사시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걸 해줘야 되는데 끝나고 그러면 수업 못 들어가는 신호가 보면 일단 끝나고 불러야죠. 잠깐만 남아라 한 3분만 얘기하자 이러고 자 근데 이 시간에 쟤 나중에 불러야지 해놓고 요때쯤 가면은 이제 기력 이수해서 다음 시간에 뭐 하고 그냥 보내고 일단 애들이 엘리베이터 타러 가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러면은 거의 앞에는 제 교재 제가 이제 수업 때 쓰는 교재에다가 이름 써놓습니다. 이름 누구누구 써놓고 특히 그 교재 교재 그 진도 나가는 부분 있죠. 그 옆에다 써놓습니다. 이름 써놓고 안 까먹으려고 좀 그렇게라도 해서 좀 아이들한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관심이 있다 네가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 과제 안 해온 학생 어떻게 할 건지 뭐 가장 좋은 강력한 건 자르는 거죠. 근데 학생은 숙제를 안 해와야 정상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가 숙제를 모두 잘하면 걔가 훌륭한 애지, 걔가 훌륭한 애고 정상 수준에서 애가 숙제가 가끔 빵꾸 나고 대충 해오고 뺏겨오고 이런 게 가끔가다 섞여야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생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여태까지 누가 나한테 내준 숙제를 모두 했나. 심지어 제가 유료로 부트캠프 저번에 진행을 했던 사실 이것도 특강 부트캠프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제가 시간이 안 돼갖고 못한 거예요. 그 내신 부트캠프에서는 여기 부트캠프 와보신 분들 이제 와서 들으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매일 숙제 내는 개념으로 막 하는데 이게 숙제 양이 생각보다 되게 빡셌습니다. 근데 그거 숙제 완수율이 52%예요. 48% 선생님들 빵꾸 났습니다. 그것도 유료로 비싼 돈 주고 수업 듣는데 빵꾸 내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숙제 안 하는데 나도 숙제 다 못 하는데
심지어 저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과제 내준 것도 제 가끔 까먹고 못하고 혼나는데 애들도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해온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이제 플랜을 짜놓으셔야 됩니다. 숙제를 해온다고 계획을 짜면 안 돼요. 과제 안 해오면, 아니, 저는 제일 좋은 거는 과제 안 해오면 자르거나 과제 안 하면 남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 그날 남어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좀 있으면 룰북에 대해서 나올 텐데, 처음부터, 아, 과제 안 해오면 어떻게 하겠다, 남기겠다. 라는 걸 못 박아놓고 엄마한테도 미리 설명해 놓고 이런 게 좋습니다. 등록할 때. 자, 이런 것들 구상 고려하시면 좋고요. 자, 보시면 앞에 두 개, 파란색, 이게 학습 목표가 되겠죠. 학습 포인트 어떻게 배분할지, 얘를 몇 번 반복할지, 그다음에 학습 분량. 자, 내가 어떻게 강의를 구성하면서 한 타임에 어느 정도의 분량의 내가 처리가 가능한지, 밑에 있는 게 지각하네, 시간 모자라다 나올 때, 시간 중간에 애가 뭐 좀 못 들어간다 싶은 애, 과제 안 해오네, 얘네들은 어떻게 할지. 여기 이제 결석 플러스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한 타임 계획을 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면서 수업을 특강 4주 동안만 최초에 뭐 겨울방학 8주 하시겠지만 8주나 11주 하시겠지만 이 8주 중에 처음에 4주 동안 철저하게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세요. 매일매일 체크. 이렇게 해서 이거 리스트 만들어서 가지고 가셔갖고 내가 이렇게 했나 한번 체크해보세요. 생각보다 이거 하면서 하시면요. 수업의 퀄리티랑 나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뭔가 되게 컨트롤되는 느낌이 들고, 내가 되게 시스테믹한 체계적인 느낌이 들고, 근데 실제로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머릿속 말고 이거를 좀 밖으로 꺼집어 내셔서 유용화된 앱도 좋고, 종이 노트도 좋고, 자, 본인 교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출석부도 좋고, 어디에서든 이걸 매일매일 체크해서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걸 정규반 때도 계속 쭉 하면 제일 좋은데, 특강 때만 이 약물과 한번 좀 빡빡하게 본인만의 기준을 잡아갖고, 매 시간을 이렇게 보내보시는 거예요. 어떠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걸 안 해보셨던 분들은 하시게 되면 한 단계 발전을 무조건 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빵꾸 난 게 많아요. 자, 다음 거. 자, 학생관의 룰북. 자, 룰북 이제 브로셔인데 보통 우리가 수업 브로셔 이렇게 하면은 어, 처음에 강사 사진 나오고 그 브로셔 학원 브로셔 먼저 있잖아요. 처음에 강사 뭐 명확한 강의 뭐 훌륭한 강의 뭐 이렇게 써 있고 자, 강사 학력이나 경력 이렇게 쭉 써 있고 그다음에 애들 반응 뭐 몇 개 이렇게 나오고 교재 막 설명해 주고 끝에다 이제 커리큘럼 시간표 이렇게 어, 넣고 뭐 애들 카톡 보낸 거 뭐 이런 거 집어넣어 놓고 뭐 마지막에 다른 사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학원 선생님들 사진 찍으면 다 셋 중에 하나 아닌가요? 이렇게 하고 있던가 이렇게 하고 있던가 하나 뭐였지? 하나 이렇게 하고 있던가 셋 중에 하나인데 냉복하됐던 이런 거 사진 하나 또 있고 자 이런 건데 아, 그 브로셔 형식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이건 언제 할 거냐면 모든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브로셔 형식으로 만들어서 최초 등록할 때 학생과 학부모한테 주는 겁니다. 처음에 카드 긁을 때 예약할 때 이걸 주는 겁니다. 룰북. 룰 스펠링 틀렸네 여기. 죄송합니다. 영어 강사인데 정신이 없네. 요걸로 봐주세요. 룰북. 세상에 이런 쪽팔린 일인데. 자, 요거. 자, 내 수업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한 규칙의 책입니다. 규칙의 책이고요. 그리고 미리 주시고, 상담생 등록할 때 또는 상담할 때 이걸 가지고 설명하신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지금 한참 설명해 드렸지만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보세요. 이대로 안 하면 환불해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희한한 게 미리 설명하고 문서로 남겨놓으면 이걸 어긴 사람이 나중에 화를 내거나 딴소리를 안 해요. 신기하죠? 미리 얘기하고 문서로 남겨놓으면 딴소리 안 합니다. 학생들한테 몇 번 얘기해. 야, 너네 받은 거 그거 있지? 이거 봐봐. 이거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써 있어. 너는 기억이 없겠지만 써 있어. 선생님은 가훈이 정직이다. 적혀 있는 대로 할 거다. 나는 거의 로봇이지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하면서 넘어가는데 자, 이런 거에 들어갈 거 뭐가 있는 봅시다. 타이틀만 적어놓고 수업 시간 언제부터 언제 한다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교재비 납부. 교재비 납부가 있는 경우에 선생님 개인 교재비를 걷는 경우에 있죠.
이런 경우에 안내사항 들어가면 되고요. 수업 구성 어떻게 할 거다. 어떤 교재를 할 거다. 강의실 안내. 우리 강의실 몇 호인데 이렇게 오면 된다. 뭐 당연히 한두 번 오면 애들이 다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어머님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어머님들 진짜 디테일하게 해놨구나. 이 학원 뭔가 체계적이다. 온라인 안내 뭐냐면 우리 수업 동영상 온라인으로 제공해 주는 경우에 저는 이제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제 각 수업별로 이제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쪽에 링크 올리고 그래서 그런 거 안내 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안내. 다음에 지각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석 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과제 미제 출시 어떻게 하겠습니다. 테스트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교재 안 갖고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교재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일단 혼내고 당장 급하니까 복사해야 되는데 교재를 이제 복사해야 되는데 단권화 교재 같은 경우에 복사하다 보면 또 시간 가고 이제 계획대로 틀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특히 이제 특강처럼 이런 경우에는 항상 그 전체 인원의 20에서 30% 되는 명수에 해당하는 복사본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분명히 안 갖고 올 거야, 이 새끼들. 안 갖고 온 애들 있어요. 안 가져오고 세 번 이상 갖고 저 뭐지 아이가 물어봅니다. 안 가져왔어. 선생님 저 교재가 없는데 그러면 야 너 잃어버렸어? 그냥 단순히 안 가져왔어? 그럼 잃어버렸다는 학생이 가끔 있고 안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잃어버리면 안 가져왔을 때 분실 시 교재비 교재에 바로 지급하는데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뭐 추가 비용 있다고 해놓고 교재 안 가져왔을 때 세 번 누적이면 추가 비용 하면서 새 교재 줍니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도 미리 써놓으면 좋습니다. 강사 연락 채널, 나한테 연락할 때 궁금한 거 질문할 때는 이쪽으로 하시고요. 어머님들 상담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특강 후 연계 강좌, 요 과정 다 끝나고 나면 얘가 이렇게 훌륭한 상태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요로 가신 이런 강좌가 대략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강 활용 방법. 자, 이 수업의 본전을 100% 뽕을 뽑아 먹으려면 이렇게 하시고요. 수업은 가능하면 5분 전에 도착해 주시고요. 5분이나 10분 전에 와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과제는 이렇게 나가고요. 과제를 이렇게 해오시면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필기 잘했던 거 뭐 샘플 넣으셔도 되고요. 개인 상담 요청 학생입니다. 학생. 여기는 학부모, 여기는 학생. 학생 중에서 개인적으로 상담할 게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교들이 질문을 받아주거나 클리닉에서 조교들이 질문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조교 있으면 조교가 몇 명이 들어가는데 조교들한테 학생들은 요러한 것들을 너네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이드북이죠, 가이드북. 그리고 이대로 수업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이거 딱 펼쳐놓고 무슨 법전처럼 이렇게 딱 펼쳐놓고 수업하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브로셔거든요, 사실은. 그 웬만한 그냥 수업 브로셔, 저 수업 엄청 잘하고 성과 얼마나 엄청 좋아요. 라고 하는 브로셔가 웬만한 케이스 아니면은 이게 요새 하도 그런 것들을 잘 만드시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한두 개만 있어도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차별화가 안 됩니다. 제가 있는 환경에선 더욱 그래요.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내가 서로 일탈하고 주장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도 많이 쓰시고 그만큼 훨씬 퀄리티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드시니까 다 내가 대한민국 일타고 어,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거 제일 잘 가르치고 나 아니면 다 망했고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고 몇 점짜리 30점짜리 한 100점 만들어 놓고 뭐 이런 뭐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브로셔를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이면서 학생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학부모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제 경험상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일단 클레임이 안 들어와요. 일단 클레임이 없어. 그럼 이렇게 하겠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바로 전화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보시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룰북. 자, 다음에 교재로 가봅시다. 플랜드 텍스트북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계획된 교재. 자, 교재 만들기. 자, 봅시다. 이상적으로 특강을 소화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아까 학습 목표들 막 있었죠?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모읍니다. 자,
우리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뭐지? 한글 HWP 켜놓고 처음부터 쓸 수는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예전에 편집하다 쓰던 것들, 예전에 썼던 교재들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일단 이 목표에 해당하는 거 같은 거 다 모아놓고 이제 거기서 걸르는 겁니다. 걸르고 빵꾸난 건 채우고 수업 회차별로 세부 학습 목표를 이렇게 1, 2, 3 써놓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수업할지 한 타임 설계에 맞춰갖고 1회차 샘플을 만듭니다. 1회차 샘플 만들면 다 만든 거예요. 왜냐면 곱하기 해버리면 되니까. 여기까지 만들면 좋은데 여기까지 이 6번에 있는 디자인까지 여기에 맞춰갖고 1회차를 만들면 제일 좋고요. 나 디자인 잘 못하니까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겠다. 디자인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맡기세요. 근데 비싸거든요. 내지 디자인 비쌉니다. 그리고 이 한글 HWP로 내지 디자인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인디자인으로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한 번쯤은 맡기세요. 한 번쯤. 나중에 그걸 따라서 만들더라도. 저도 이제 웬만하면 제가 디자인을 하는데 가끔 맡길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디자인 잘 하시는 분께서 이제 선물로 저한테 디자인 포맷을 보내주시긴 한데 그럼 뭐, 아유, 뭐 내가 하던 거 쓰면 되지. 내가 편한데 그걸 보면은 바꿔야 되겠어. 안 바꾸면 죄악 같아.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맡겨보는 걸 큰 돈 들이더라도 한번 맡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굉장히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 타임 설계 1회차까지 만들고 이거를 곱하기 뭐 4주면 곱하기 4 하면 한 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세부 학습 목표 다 정해놨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 노가다 작업이 금방 끝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 많이 걸려요. 자, 1회차 샘플을 만들고 다시 한번 보면서 수정을 하고 자, 완료되면은 이 곱하기 4 곱하기 8 해갖고 회차별 내용을 채운 다음에 단권으로 인쇄하면 됩니다. 쉽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요 순서대로 쭉 교재를 만드시면 모든 내용이 단권화가 어려우시면 진도 교재는 단권화 시키고 진도 나갈 것들 또는 파트별로 영어 같은 경우 뭐 구문도 아까 봤던 구문 독해 교재 한 권, 단어책 한 권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단권화 시켜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 교재 만드실 때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예쁘게 만들면 좋다. 이건 다 아시죠? 최대한 돈을 들여서도 예쁘게 만들면 좋아요. 어차피 내년에 또 쓸 거거든. 내가 정말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 내년에 조금만 바꾸고 또 쓸 거거든. 그죠? 자, 두 번째,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최대한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두껍게 만들 거면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갖고 데스크에 비치해 놓으세요. 그리고 디자인 예쁘게 뽑혔으면 데스크에 비치해 놓으세요. 생각보다 교재 보고 등록하는 어머니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학벌 높은 지역에서. 그래서 예쁘게 두껍게 하면 좋다. 아, 난 예쁘고 두껍게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면서 요번 특강 하실 때 좀 바꿔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학원 건물 하나 세우신 원장님도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건물 그 한 층 한 층씩 매수하는 것도 봤고요. 영어학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교재 두껍게 만들어서 대치해서 일타 치는 선생님도 봤습니다. 교재 안에 내용, 그 두꺼운 거 내용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상한 내용도 들어갔고 저거 왜 넣지 싶은 것도 있는데 일단 엄청 두껍게 만들어서 대치해서 지금 특강 1타 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거 듣고서 끄덕끄덕하고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이번에 특강 하실 때 예쁘게 또는 두껍게 둘 중에 하나 지금 베스트는 둘 다 예쁘면서 두껍게 자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다음 제 거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특강할 겁니다. 제가 예비고를 특강할 때 쓰는 건데요. 자, 보면은 여기 문법 진도 교재, 서술형 진도 교재, 단어 교재, 독해 진도 교재, 클리닉 과제, 테스트. 자, 여기는 건 일단 등록하면 주는 거면 등록하면 데스크에서 주는 거. 등록하면 이거 좀 데스크에 써놨다가 등록하면 바로바로 줄 수 있게. 또는 첫 수업 때 분배를 하던가. 이게 좀 인쇄 같은 경우가 겨울방학 특강쯤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12월 중순 때부터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인쇄소 같은 데가. 그래서 혹시 인쇄소 쓰시는 분들은 그거 빨리빨리 좀 주문하셔야 돼요. 특히 권수가 그쪽에 뭐 대형 학원이나 대형 강사분들이 몇백 건씩 건당 몇백 건에서 몇천 건을 주문을 해놓기 때문에 어, 저처럼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되는 사람은 슬프지만 뒤로 밀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논리라. 미리미리 하던가 아니면 좀 늦게 올 것 같으면은 첫 수업 때. 자, 이건 그 진도 교재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제가 나눠줍니다. 하나씩 가져가라고. 이거 과제니까, 과제. 자, 다음에 요건 테스트. 자, 보시면 이게 테스트 문제지가 있고 이거 표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OMR로 전 테스트도 다 객관식으로 테스트를 해놨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OMR 카드에 얘가 마킹을 해가지고 마킹을 하면 제가 그냥 사진 찍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별 밴드 있잖아요. 네이버 밴드. 거기에 이 채점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으면 학생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활성화가 돼갖고 지들이 사진 찍고 지들이 채점 결과를 볼 수 있고 그 채점하는 순간에 제 핸드폰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반창을 띄워놓고 폰에다 반창을 띄워놓고 있으면 누가 제출했는지 누가 제출 안 했는지 지금까지 제일 잘 보내 누군지 제일 못 보내 누군지 자동으로 뜨거든요. 이것도 역시 영상으로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링크 한번 달아드릴게요. 에르디오 랩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공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전부 다 공짜입니다. 난 이거 아니다. 나는 내가 하겠다. 하셔도 돼요. 굳이 이거 안 쓰셔도 좋은 시스템이 있거나 본인만이 채점에서 그 테스트 결과 누적시킬 수 있으면은 뭐가 돼도 좋습니다. 자, 뭐가 됐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애들이 들고 오는 거고요. 들고 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갈 때 나눠주는 건데 요거 있죠. 요거는 수업 시작 전에 책상에 이렇게 세팅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거 왜 수업 끝나고 분배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 그 결석하는 학생들이 가끔 생기면은 데스크에다 이거 갖다 줘야 되잖아요. 갖다 줘야 되니까 온 학생들이랑 이렇게 해갖고 명수 세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똑같이 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제 한번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네 개를 합쳐갖고 아주 두껍게 책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 색깔이나 표지 예쁘십니까? 이거 비슷하게 만드셔도 좋습니다. 뭐 제가 막 손으로 만든 거라서. 근데 이거보다 예쁘게 만드시면 훨씬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도 자, 보시면 되겠고. 다음. 자, 액션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액션 수업입니다. 자, 특강 수업 진행 계획대로 앞에서 계획 다 짰죠. 한타임 계획까지 주차별 계획까지 다 짰죠. 신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하냐? 이거는 저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요새 젊은 선생님들 왜 이렇게 수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유 수업 하시는 거 보면 내가 뭐 이런 건 있어요. 저 부분은 내가 좀 낫네 뭐 이런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으면 다 수업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수업이 전국 최고 수준이니 뭐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그런 수준이라 주장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워낙 수업 잘하시는 분을 주변에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수업을 벤치마킹 할 수는 있지만 똑같이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뭐 이명학 선생님 수업 스타일 너무 좋아한다 해서 이명학 선생님이랑 똑같이 수업하면 저는 망해요. 아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업은 선생님들의 노하우 그대로 자, 열심히 원래 하시던 그대로 본인이 연구한 그대로 하시면 좋은데 유의하셔야 될 점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테스트 결과는 전부 기록하세요. 가능하면 점수만 기록하지 마시고 소주제별로, 유형별로, 오답별로 기록을 할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죠. 그리고 그 테스트 받던 반 평균 정도 같이 기록이 되면 좋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하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점수만이라도, 그 다음에 테스트의 목적, 이거 뭐 때문에, 어느 단원 테스트다, 뭐 테스트 본 거다, 이런 거 타이틀에도 좀 플러스 해놓고 반평균은 집어넣으시고요. 하지만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의 노하우입니다.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학생들의 반응이 나오는지 항상 관찰하자. 아까 뭐 저런 거 있었죠. 재밌는 거. 애들 우아했던 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작년에 유머해서 애들 자지러졌는데 바닥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었는데 내가 요번에 했더니 안 먹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근데 약간이라도 차이 나는 게 있으면 그거 애들 트렌드 바뀌는 거고 또는 내가 바뀌었는데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거 항상 관찰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수업하면은 이렇게 해서 세 번을 반복하면 이게 사람의 자식이면 당군의 후손이면 이해를 하지 이게 짐승이 아닌 이상 이해를 할 거다라고 내가 가설을 세웠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쉽게가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쓰는 용어가 쟤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용어를 쓰지만 걔네들이 그 용어를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수업을 쭉 했는데 애들이 그럼 내가 이렇게 수업을 했으면은 클리닉이나 테스트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어, 그다음 군데군데 반응이 다르다. 이런 것도 항상 관찰하셔야 됩니다. 관찰한 결과는 본인의 양식대로 기록을 계속 하셔야 돼요. 기록을 계속하고 이 기록한 건 다 누적이 돼야 됩니다. 내년에도 쓸 수 있어야 돼. 내년에도. 이런 거 다 기록돼 있다고 쳐보세요. 다 기록돼 있고 정리가 딱 돼 있어. 보기 좋게. 그냥 내가 보기 좋게. 남이 보기 좋은 거 필요 없고. 자, 그러면 내가 내년에 특강을 계획할 때 이것만 한 번만 봐도 아니면 여름방학 특강 계획할 때 이거 한 번만 봐도 바로 리뷰가 되겠죠. 가능하면 동료 강사나 상담실 피드백도 한번 받아보세요. 특히 나랑 같은 거의 비슷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 특히 여러 과목 하는 학원 이게 편하죠. 내가 영어반도 하고 내가 영어만 했으면 비슷한 애들 이제 수학 선생님이 하고 국어 선생님이 하고 이런 선생님들한테 이제 저 같은 경우 요청을 합니다. 영어 수업 어떠냐?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면 애들이 날 것에 그대로 얘기를 하죠. 아, 그런 거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선생님도 원하면 내가 물어봐 주겠다. 그리고 상담실 피드백 한번 꼭 받아보시고요. 이것도 기록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좋다고 한 점, 그다음 아쉽다고 한 점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진짜 기록을. 그래야지 누적이 되고 이 누적이 된 게 내 노하우가 됩니다. 자, 최대한 상담 많이 해보시고요. 설명 많이 해봅시다. 어, 내가 특강 때 맡은 학생들은 1대1로 한 번 10분 이상씩은 다 상담을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설문조사도 좀 해보세요. 어.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했단 말이면 계획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100%. 그럼 변수가 생길 건데, 변수가 생기면 이 변수가 생긴 당일, 발견 당일에 해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그날 처리를 해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밀리거나 쌓이게 되면은 원래 계획에서 확 하고 틀어져 버려서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특히 수학 선생님들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써보세요. 수학 선생님들은 뭐 9 to 10, 10 to 10 하신 분들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철인 28로 시간표로 하시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체력 유지의 그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음, 그 노하우를 해도 집중력 떨어지는 건 아시죠? 수업할 때마다 끝으로 갈수록 집중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하루에 마지막 수업할 때 집중력 훅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게 누적돼 갖고 끝부분 가서 이 특강의 끝 종강쯤 돼서 갔을 때는 집중력 확 떨어지는 거 아시죠? 특히 또 날씨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추위 많이 타시는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체력 관리랑 집중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 뭐 보약을 먹는 것도 있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운동하는 게 제일 좋죠. 베스트겠죠. 매일 운동하고 잠 제때 자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말고도 평소에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수업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수업도 하고 가족도 있고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취미생활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가정이 있으면서 아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체력이나 집중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방법은 9 to 10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주변 수학 선생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다 한 방에 골로 간다. 어. 그리고 이제 사람이 생각할 시간이 아예 없어진다. 그게 사전에 생각을 많이 해놓던가 아니면 이거 다 하다가 겨울방학 끝나면 이제 9 to 10 끝나면 우와 끝났다 하고 이제 기록이 돼서 번아웃 상태까지 갔다가 이제 한 반좀비 상태로 와갖고 이제 내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들을 이것도 모아두세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학 선생님들 많이 신청하셔서 제가 따로 진짜 말씀드리는데 선생님들께서 방학 때 9 to 10으로 수업만 주거하면은 수업 자잘한 스킬들은 늘어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강사로서 레벨은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휴식이 있어야 성장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꼭 어느 정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대는 만들어 놓으세요. 하루 중에 시간대를 못 만들면은 뭐, 9 to 10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되면,
주중에 하루라도 완전히 다 놓고 쉴 수 있는 하루라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롱런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획대로 신나게 하시는데 테스트 결과 다 기록하시고 계획한 대로 학생 반응이 나오는지 관찰하시고 자, 이런 것도 또 기록하시고 동료 강사들의 평가나 상담실 피드백 기록하시고 상담과 설문을 해보시고 기록하시고 변수 생기면 발견 당일에 무조건 해결하고 이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 이런 것도 변수들이 뭐가 생겼는지도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죠. 그다음 체력과 집중력을 모든 수를 써보시고 자, 위에 있는 5개가 누적이 되면 이게 나의 강사로서 개인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제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참고로 저는 기록을 에버노트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하는데 요새 에버노트 망해갖고 노션으로 갈아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에버노트가 너무 많은데 양이 이거 옮기기. 그리고 예전에는 엑셀 형태로 전부 다 정리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할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거야.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지?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번에 특강을 할 때 예비고일 특강을 하게 되면은 예전 예비고일 특강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걸 데이터를 보고 수업 어떻게 했는지 다 데이터를 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여기 요 부분은 내가 업그레이드 조금만 하면 되겠다. 요 부분은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방향이 있으니까 좀 작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강 수업할 때 이런 거. 수업을 어떻게 하냐? 잘해야 된다. 명확하고, 명쾌하고, 즐겁게 해야 된다. 이거는 선생님들 알아서 하시고, 다들 잘 하시잖아요. 제 세미나 찾아서 오셔가지고, 돈 내고 들을 정도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제 기준에서 이거 유료 세미나, 제가 여태까지 유료 세미나 대충 세보니까 한 3,000명 조금 안 되더라고요. 제가 2013년도부터 제 세미나 했던 분들 이제 명단을 보니까 3,000명 다 기록해 놓는다 그랬잖아요. 3,000명이 조금 안 되시던데 전국에 있는 18만 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 중에서 중고 선생님이 한 18만 명 정도 이제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8만 명이 아니지. 40만 명이구나, 40만 명. 40만 명 정도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40만 명 중에서 한 3천 명 정도. 네. 초 엘리트, 굉장히 발전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자, 요렇게 기록만 좀 잘 해주신다면, 본인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아주 유니크하고 대단한 강사가 되실 아주 기반을 잘 다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애프터 SL은 그냥 스페셜 렉처 길게 쓰기 싫어갖고 짧게 써놨습니다. 그냥 특강입니다. 특강 이후에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계획을 가지신 분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특강 이후에 계획과 연결하기. 특강 이후에 계획이 보겠습니다. 정규반을 연결하는 거죠. 자, 이게 상황마다 학생들 층마다 그리고 특강을 하는 장소마다 대형이냐 아니면 이제 소수정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윈터스쿨에 있었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본인만의 저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효과가 1이라도 있었던 것들 그리고 옆에서 지켜봤는데 와 저렇게 해서 연계시키는구나 이렇게 봤던 것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본인 환경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써먹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특강 종료 후에 학생들의 전과목 시간표를 확보해 보세요. 특강 종료쯤 되면 아이들한테 시간표 적을 수 있는 걸 주고요. 적어달라고 하세요. 국어학원 어디 다닐 거냐? 수학학원 어디 다닐 거냐? 영어학원 어디 다닐 거냐? 응? 탐구학원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것들 한번 쭉 뭐 안 하면 안 한다. 뭐 인강 볼 거면 인강 볼 거다. 뭐 어떻게 할 거다. 한번 적어달라고 해보세요. 확보를 하세요. 어느 학원으로 갈 건지, 학원 다닐 건지 아닐 건지. 학교별 내신반으로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수학 같은 경우는 진도로 이제 커버가 가능하지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 내신반 정규로 넘어가는 경우에 타겟 학교 학생들은 별도의 과제랑 관리를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맡고 있는 한가람고 같은 경우에 제가 특강을 하는데 특강 중에서 제가 한가람고 어차피 맡을 거란 말이에요. 시간표도 나오고 계속 하고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학교 발표 나잖아요. 지원한다고 하고. 그럼 한가람고 학교 지원 어디 하는지 다 조사하시잖아요. 조사했는데 한가람고 지원한 애들이나 이제 합격한 애들 같은 경우는 합격하는 순간부터 이제
저는 한가람고가 이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됐기 때문에 2월 달에 발표가 나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별도의 과제를 주고 관리를 좀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상담을 조금 더 해주고. 어, 일단 내 편으로 좀 만들어 놓고. 자, 똑같이 이건 학교 내신반 정규의 경우라고 해놨는데 뭐 수학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타과목 시간표도 한번 같이 짜보세요. 애들 불러놓고 애들 한 명씩 불러서 막판쯤 되면은 타과목 시간표 어느 학원 가고 어느 학원 안 정했다 그러면 추천도 해주고 저는 이제 다른 과목 타 과목 학원 추천도 많이 합니다. 대신 할 때 한 개만 딱 찍어서 얘기 안 해주고요. 한 세 개 정도, 세 개 정도씩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또는 얘가 막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학원 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칭찬. 야, 그럼 선생님이랑 너랑 잘 맞나 보다. 거기는 웬만하면 꼭 계속 다녀라. 네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선생님한테 신뢰가 되게 큰가 보다. 잘 가르치시나 보다. 선생님이 수학은 너보다 못하지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건들지 마시고 타과목 시간표를 한번 내신반의 기준으로 정규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전과목 시간표 확정된 거 일단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가 맡을 것 같은 애들은 따로 관리를 좀 해보시고 전 모든 학생들 기준으로 특히 이제 내가 맡을 것 같지 않은 학생들도 이제 다른 과목 시간부터 같이 한번 짜보거나 아니면 그냥 영어 만약에 제가 맡은 학교 말고 다른 학교 갈 것 같다 그럼 다른 학교도 이제 소개시켜주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 제가 한가한 건데 뭐 강서나 양정 가는 애들 이제 있어요. 그럼 얘네들 강서나 양정 간다 그러면 뭐 학원도 뭐 소개시키기도 해요. 왜 이러냐면 걔 친구들이나 걔네 엄마 친구들이 한가한 곳 다니는 애인 확률도 꽤 있어요. 그 소문이랑 그렇게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 내 옆반에 저 뭐지? 옆에서 이제 동료 선생님 계시면은 동료 선생님 추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거 내가 담지 못할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강 이후 다른 강사 학원을 추천을 해보자. 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냥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한 10년 넘게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제가 타겟으로 하는 한가람고 갈 학생인데 수학이 특정 학원에 수학을 가야 되는데 이 수학이 알아보니까 저랑 시간이 겹쳐요. 만약에 수학이나 국어가 겹쳐요. 겹치면은 제가 야 수학한 거 넘겨라 이렇게 못하고 국어학원 넘겨라도 이제 못하니까 그러면 옆에 다른 학원 소개시켜줘요. 한가람고 이제 타겟으로 하는 학원 다른 학원 소개시켜줘요. 기본적으로 목동이든 대치든 뭐 학군 지역이든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를 타겟으로 하겠다 그러면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연간에 서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학원 추천해줘요. 그럼 재밌는 건 그걸 몇 번을 하면은 이제 한 1, 2년 되면은 그 학원에서 저를 추천해줘요. 제가 뭐 한 개 학교에 전교생을 가르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 학생들이 수학 학원이 바뀌거나 수학에서 시간표가 바뀌는 경우에 저한테 오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다음에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특히 윈터스쿨 가시는 분들 아니면 초대형 초대형 학원이 보통 윈터 하죠. 정규반에 연결되기 힘든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 얘는 도저히 내 반에 담지도 못하고 주변의 학원은 내가 아는 학원도 없다. 그럼 얘네들은 특강 이번에 겨울방학생 여름방 너 학기 중에는 학교 맞는데 뭐 근처에서 니네 집 근처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좀 물어볼 수도 있고 해도 되고 다음 여름방학 때 이런 거 할 내용이니까 그때 필요하면 꼭 와라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자, 다음에 특강이 끝났을 때 학생별 특강 수행 성적표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죠. 리포트를 만들어 봅시다. 얘가 첫 주자에 숙제 어떻게 했고, 테스트는 몇 점 받았고, 그 다음 특이사항 뭐가 있었고, 이때 진도는 뭘 나갔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손편지 말씀드린 거, 이렇게 손편지를 써도 되고, 이렇게 학생에 대한 평가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하나의 리포트잖아요. 그죠? 자, 리포트를 만들고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자, 다음 거. 간담회로 하세요. 이게 직방입니다. 요거 어머님들 오시라 그러고 못 오시는 어머님들은 이제 리포트 우편으로 보내드리는지 뭐 제가 사진 찍거나 뭐 링크로 보내드리는지 하시면 되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오시면 리포트 드립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 가지고 그럼 간담회 준비가 다 된 거거든요. 다 된 거예요.
그럼 오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런 거 했고, 앞으로 우리 수업, 정규반 뭐 수업할 거, 이런 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리포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마지막에 하는 간담회, 이제 그 종강할 때 하는 간담회 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웬만하면 정규반으로 올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내 두 눈으로 뭐만 확인하면 정규반 등록 보통 카드 꽂고 오시거든, 가슴에. 그죠? 아, 그래서 요거 학생별 특강수획 성적표 리포트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귀찮지만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큽니다. 음. 자, 정규반으로 연계하는 팁들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이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운 것도 없는데 없죠. 근데 요 중에서 선생님들이 가져가실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전부 다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전부 다를 못한다 하면 원래 하시던 거에다가 여기 있는 거 몇 개를 추가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1시간 10분 조금 안 됐네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이 1시간 6분 지나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은 마무리하고 자, 세 번째 영상은 예시입니다. examples. 예시, 특강으로 성공한 예시들 에 대한 내용이랑 마무리 영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